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5일 밤 11시입니다. 요사이 어디를 가든지 트롯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야기입니다. 임영웅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문화혁명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롯이라는 이 장르의 노래가 이렇게 전국을 휩쓴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2020년에 부르는 노래가 50년, 60년, 70년 전에 옛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가수들은 20대, 30대, 10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불러요. 그런데 전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특히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좀 구박을 받았던 이 트롯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한편 BTS라든지 이 K-팝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노래와 가장 오래된 노래가 한국에서 지금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문화 현상입니다. 지금 정치는 짜증스럽지만은 노래는 아직도 생동하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마음을 잡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흔듭니다. 시보다 위에 있는 게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갑제닷컴에 부산 경남 출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하는 기사도 올리고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부산 경남에 상당히 이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가, 작사가들이 많습니다. 가수 나훈아,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 반야월, 이렇게 따면 쓰리탑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죠. 그렇다고 부산 경남만 가수가 많은 건 아니죠. 제가 히트곡이 많은 걸로 제 나름대로 트롯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빅4가 있습니다. 이미자, 패티킴, 나훈아, 조용필. 이 네 사람 중에 부산 출신은 나훈아 씨고 나머지 세 사람은 수도권입니다. 출생지로 치면은 패티김 그리고 이미자 씨는 서울, 경기도 화성 출신이 조용필 씨죠. 역시 서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부산, 경남에 제가 중점을 두었는데, 그러나 부산 경남 출신들처럼 이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 작곡, 작사가 이렇게 또 삼위일체로 많이 배출된 곳은 부산 경남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트한 유행가를 가장 많이 작곡한 분은 단연 박시춘 선생이죠. 경남 밀양 출신. 두 번째는 아마 박춘석 씨가 될 겁니다. 서울 분이죠. 박춘석, 이미자 이렇게 만든 노래가 많지요. 또 이미자, 배경호, 작곡가 배경호 이렇게 또 만든 노래가 많습니다. 배경호, 그 대표작이 동백아가씨하고 아씨라는 노래죠. 배경호 씨는 또 부산 사람입니다. 작곡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인공은 이미자 씨입니다. 이미자 씨 하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 장면 정도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자 씨와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1980년 무렵이니까 이 취재를 하러 진해로 가는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탔습니다. 시외버스인데 타자마자 운전기사가 이미자 씨가 부른 가요 메들리 테이프를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혀놓고 반쯤 누워가지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늦가을 경치들을 감상하면서 이미자 씨의 흥겨운 메들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메들리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연자, 이미자 뭐 이런 분들이 다 메들리로 해가지고 테이프를 넣으면은 아주 경치와 노래가,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가 이 조화를 이루면서 감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처연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도착했는데 테이프가 끝나지 않았어요. 내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 8월로 85년이니까 해방 30주년을 맞춰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제가 40대 기술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40대에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는 분들 누구냐? 그때 김우중 대우회장이 40대였습니다. 이종찬 당시에 민정당 총무, 그분도 40대고 김석원 씨도 상용 회장,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다가 이미자 씨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 씨. 그게 월간조선 1985년 8월호에 실렸는데 그 기사를 제가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5년 전이네요. 35년 전의 이미자 씨. 이미자 씨는 1941년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하면 80이죠. 그리고 노래를 부른 걸로 하면은 올해가 아마 60년 넘었을 겁니다. 61년쯤 되겠네요. 60년. 노래 60년입니다. 근데 아직도 변함이 없죠. 고음도 잘 올라갑니다. 1985년이니까 이분이 44살 때군요. 44살 때 제가 강남에 그분이 사시는 빌라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5년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입한 노래가 1500곡이나 되어서 자기 노래를 자기가 들어도 모를 때가 많다는 이미자 씨지만 무대 이외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단다. 사석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한다. 이미자 씨는 또 자기 노래를 듣는 게 쑥스럽다고 했다. 다방 같은 데서 들어가면, 다른 다방 같은 데 들어가면 그를 알아보고 그 노래를 틀어주는 수가 있는데 얼굴이 확 달아올라 나와버린다는 것이다. 남과 함께 들을 때는 그렇지만 나 혼자 들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목소리에 대한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음식을 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지도 않는다. 목청을 혹사했다 싶으면 2, 3일 쉰다. 그러면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노래 연습도 많이 안 하는 편이다. 너무 많이 연습하면 노래에 순수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노래한다는 것은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과 같은 일인데 너무 힘을 주면 살이 곱게 붙지 않고 군더더기 같이 붙는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의 점검에 따르면 이미자 씨의 목소리는 옛날과 다름없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 올라가게 돼 있는 키음이 오히려 내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 기간 안심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는 가성으로 부르는 노래가 싫다고 했다.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불러야 몸과 노래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미자 씨는 요즘 가성으로 부르는 가수가 인기를 얻고 있는 풍토가 못마땅한 듯 했다. 그저 쉽게 부르고 쉽게 듣는 것만이 좋다면 작곡가나 가수가 고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그는 답답해 했다. 이미자 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대중가요에 대한 한국인의 허위의식인 듯 했다. 술자리에서 흥겨울 때는 누구나 두만강 푸른 물에 타양살이를 부르지 팝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뽕짝은 저질이고 서양식 노래는 좋다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은데 화가 나요. 팝송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불러야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한국의 40대 가운데 가장 지명도가 높을 것 같은 이미자 씨는 전 공화당 총재 김종필 씨를 존경한다. 총리 시절 공관에서 파티를 할 때 이미자 씨가 초대되어 갔다. 흑산도 아가씨와 선마을 선생님을 불렀는데 김 총리가 아코디온을 들고 나와서 기가 막힌 반주를 해 주더라는 것이다.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은 분이었다면서 이미자 씨는 김종필 씨로부터 선물 받은 김 씨의 그림을 자랑했다. 이때 김종필 씨는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 아주 퇴출당해 있을 때였습니다. 1985년. 이미자 씨는 가끔 나는 지나간 가수라는 섭섭한 표현을 했다. 너무 오래 불렀고 개성이 너무 뚜렷하여 요즘 세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절정기를 70년대 초로 보는 듯 했다. 극장쇼 무대에서처럼 가수가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사라진 것이 못내 아쉬운 듯 했다. 이미자 씨는 제가 데뷔할 때는 지방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노래하면 동료 가수들도 무대 앞으로 나와 노래를 들었다고 했다. 가수들이 알아주는 가수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만큼 목소리가 천부적이었다는 이야기다. 문학에서 문장의 미학을 중시하듯이 이미자 씨는 가창력이 가수의 기본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가창력이 뛰어난 후배 가수로 그는 양희은을 꼽았다. 가수로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 과연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최상급의 칭송을 했다. 70년대의 상징적 가수인 양희은 씨는 그런 상징성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는 투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노래는 여러 사람이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양희은 씨는 길을 가다가 나의 노래를 합창하는 자리가 있으면 고마워서 찾아가 따라 불러주고 싶다고도 했다. 모두가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국 가요사상 가장 많이 불렀을 이미자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통제하는 편인 듯 했다. 남을 감동시키려면 자신은 냉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할까? 이미자 씨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일본 가수들은 가성으로 부르는데 우리 쪽은 혼신의 힘으로 열심히 부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미자 씨는 50대 분들이 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방송 금지 가요가 된 동백 아가씨를 가장 아낀다고 했다. 이때 기사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이미자 씨는 정훈이 씨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아가씨가 이게 외색 노래라 해가지고 한때 금지가요가 됐습니다. 최고 히트작인데 그런데 1960년대에 월남에 위문 공연을 갔을 때 장병들하고 같이 부른 동백 아가씨 그게 자신이 평생 부른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였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들과 전투 중의 전쟁 중의 나라에서 같이 불렀다. 곡을 생각하며 우리나라 40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는 이는 대우회장 김우중 씨와 이미자 씨일 것이다. 두 사람이 40대라고 하면 언제부터 이미자 김우중인데 하고 놀라는 이들이 많다. 40대의 두 슈퍼스타의 성취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목소리 이미자 씨에겐 나이나 세대론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이게 35년 전의 인터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의 시대는 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벌써 35년이 흘러도 이미자 씨는 우리 곁에 바로 살아 있습니다. 그게 놀랍죠.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임명웅 씨가 요새 불렀는데 노래는 나의 인생은 그게 아마 박춘식 씨가 작곡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건 바로 이미자 씨의 인생입니다. 한 가수의 인생. 도전을 뚫고 정상에 오른 그 노래를 임명웅 씨가 부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미자 씨와 임명웅 두 슈퍼스타. 임명웅 씨는 아직 슈퍼스타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기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미자 씨와 또 관련해서는 또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 한 17년 전이니까 한 2003년이군요. 제가 월간조선 대표를 할 때인데 직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한 대 빌어가지고 충남 홍성으로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운전기사가 노래 테이프를 하나 트는데 아주 천박한 노래였어요. 뒷자리의 젊은 직원들이 당장 그만두라고 아주 불평을 했습니다. 버스는 서해대교 밑에 있는 오션파크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쉴 때 제가 내려가지고 이미자 공연 실황 테이프를 한 장 샀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생, 황혼의 블루스, 300리 한려수도, 눈물이 진주라면, 흑산도 아가씨, 황포도떼, 우러라 열풍아, 칠갑산, 여로 순서로 노래가 흘러나오니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마다의 감수성과 상상력으로서 이미자 씨의 노래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마다의 기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자 씨의 위대성은 어려운 노래도 편하게 부르고 듣는 사람들도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홍성에서 돌아올 때도 이미자 테이프를 또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같은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직원들 나이가 20대에서 50대에 걸쳤는데 다 만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 서해대교를 밤에 통과를 할 때 그 푸른 조명과 빛기둥으로 채색된 기나긴 다리를 차창으로 바라보면서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흘러나온 노래가 아씨입니다. 아씨. 누구는 아씨와 동백 아씨를 이미자 씨의 2대 히트곡으로 뭐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씨의 가사는 이게 아씨는 배경호 작곡 작사는 임희재 씨입니다. 임희재. 방송국 작가 임희재 씨입니다. 임희재 씨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 길은,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좀 잘 못 불러요. 나중에 연습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 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여기 1절입니다. 2절은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쪽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뻐꾹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이 노래는 아시라는 방송국 TBC가 1970년에 71년 사이에 방송했던 아주 시청률이 폭발적이었던 아시라는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제가였습니다. 주제가인데 배경호 작곡의 작사가 임희재 씨인데, 임희재 씨 이분이 바로 그 아시의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니, 아시의 극본을 썼던 사람입니다. 임희재 씨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임희재 씨가 아시라는 그 작품을 쓴 걸 딱 2절짜리 노래에 압축적으로 한 거죠. 압축적으로 녹여놓은 거죠. 이 노래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노래는 한 여인의 인생입니다. 여인의 인생, 시집 가서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요 사람이 겪었던 인생을 딱 압축적으로 여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기도 하고 이걸
들으면은 딱 생각나는 게 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 세대의 인생.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씨는 시집 가는 이야기부터 이제 인생이 끝날 때 노을이 짙어가듯이 이제 쓰러져 가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눈에 선하듯이 이렇게 담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사가가 그 인기 있었던 아씨의 시나리오를 쓴 분이니까 이런 작사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기분 좋게 부르면은 좋은데 더 의미 있게 부르려면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또 유명한 작곡가 이호섭 씨 이분이 또 경남 의령 출신입니다.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는 분입니다. 이호섭 씨의 그 노래 강좌에 보면은 아씨에 대해서 쭉 한 30분 동안 설명하면서 노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씨를 부르는 여러 가수의 노래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미자 씨도 불렀고, 주현미, 그리고 최백호, 나훈아 이런 분들이 다 불렀는데 다 맛이 달라요. 근데 저 귀에는 역시 이미자, 나훈아 두 분이 부른 아씨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선 아씨의 이 노래는 배경호의 작곡도 좋지만 이 가사입니다. 가사를 쓴 임희재 씨. 이 임희재 씨가 1971년 3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52이었습니다. 참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에 이분의 그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고 기사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더 좋은 작품으로 마지막 삶을 멋지게 장식해야 할 텐데 임종학이 얼마 전까지도 작품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해 이런 소리를 입버릇처럼 되레이던 작가 임희재 씨가 그 숱한 꿈을 못다 편 채 지난 3월 31일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기사도 참 잘 쓴 기사입니다. 요사이 기사 문장력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71년 4월 2일자 중앙일보입니다. 한창 활동할 나이 52살이네요. 52살입니다. 이기에 아씨 이후의 또 다른 멋진 작품을 기대하게 했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병상에서도 원고지와 펜을 항상 곁에 두었던 임 씨가 결국 아씨를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놓고 숨을 거둔 것이다. 데뷔는 좀 늦어 31살 때인 1950년이었지만 그가 활동한 20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금기였다. 희곡으로 출발해서 시나리오에 라디오,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의 작품은 선을 보일 때마다 인기가 비등해 갔다. 성격 때문에 비교적 친구가 많지 않지만 그런대로 가까이 지내던 추식, 호연찬, 신봉성의 말을 빌면 임 씨는 지나치다 할 만큼 내성적이고 여성적이어서 이야기 중에도 곧잘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한다. 이런 감수성이 아씨란 노래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가사에. 이런 성격 때문인지 그의 작품도 대부분이 차분하고 조용한 그러나 심금을 울려주는 것들이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 아씨는 수백만 시청자들을 열광시키면서 TV 드라마의 신기원을 이루기도 했다. 임 씨는 다작작가로 유명해 그가 발표한 작품은 300여 편에 달한다. 그러나 그처럼 많이 쓰면서도 원고지 한 장, 글자 한자를 소홀히 넘기지 않는 열심스러운 작가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씨라는 가사를 보면은 그 정말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그렇게 적확한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문학입니다. 이거는 시로 분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씨가 종반에 이를 무렵 임씨는 암과 투병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그는 펜을 놓지 않았다. 초인적으로 암과 투병하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몇 회를 남겨놓고 바통을 이철향 씨에게 넘기면서도 임씨는 못내 아쉬워하면서 아씨가 끝날 때까지 어드바이스를 아끼지 않았다. 아씨가 대표적 케이스지만 임씨는 그 자신의 일 혹은 그 주변의 일들을 즐겨 소재로 다루었다. 그래서인지 임종이 가까워지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작품에서 다루듯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 자신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김강윤 씨 등 친지들의 문병을 받았을 때 그는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암이래 2달이나 더 살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썼잖아. 이 무렵 삶을 향한 그의 의지는 대단한 것이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여 가족들을 울렸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임희젠 멋있게 살았지. 이젠 하나님과 함께 꽃밭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신께 귀할 날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가 남긴 작품은 희곡에 기류지,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고래 등이 있고 시나리오에 마부, 성춘향, 혈맥,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등, 그리고 드라마엔 아씨, 물망초, 엄마의 일기, 빨간 카네이션 등 모두가 대대적으로 히트한 작품들이다. 참 이 북어도 참 잘 썼습니다. 역시 임희재 씨는 사람 복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아씨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래로 들었어야죠. 이 아씨란 이 드라마는 이 아씨란 노래의 주인공처럼 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고 구박을 하고 그래도 그 집안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간 사람의 일생을 담은 그 이야기가 요 아씨란 노래 가사 2절에 다 농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슬프나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쪽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뻐꾹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슬프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